그래서 오늘은 오프 시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죠.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이제 오프 시즌만 좀 잘 보내도 한 살 더 먹잖아요, 우리가.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. 실내 스포츠나 뭐 미식 축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겨울이 되면 이제 쉬는 시간을 갖는데 보통 이때 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부상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시즌이 시작되면 이제 훈련의 성과도 더 좋아지니까 뭐 당연히 성취감도 더 높고 선수들한테는 뭐 자기의 이제 기록도 더 좋아지고요. 재미도 있고 뭐 사이클뿐만이 아니고요.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내 몸의 이제 캐패시티가 넓어져요. 어떤 훈련을 하든 어떤 라이딩을 하든 뭐 어떤 몸에 스트레스가 오는 이런 운동을 하더라도 뭐 여유가 넘치고 또 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.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오프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특히 이 3, 4, 50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분석 페이지를 보면 그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나오는데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3, 4, 50대 분들이다. 특히 40대, 50대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 보면 이제 30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피지컬적인 황금기가 이제 막 꺾였거나 40대면 이미 꺾였죠. 50대면 이미 꺾여서 많이 내려왔어. 이런 분들이 이제 오프 시즌을 잘 보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더라도 지난해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부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. 본인이 이제 엘리트 선수였다. 뭐 20대에 막 피크를 찍은 거야. 그러면 이제 30대 되면 이제 노장 취급을 받고 30대에서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과정이 당연히 생물학적 노화는 거스를 수가 없겠고요. 그런데 이제 3, 4, 50대에 시작한 우리들은 70대 또는 80대가 될 때, 70대 정도까지는 정말 자전거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점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미 우리의 유전적 한계점은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보진 못했지만 당연히 20대에 뭐 갔으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 됐는데 우리가 40대에 시작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. 근데 이 만나게 되는 시점이 길게는 70대, 80대까지 가더라. 포가차 코치분이 잠깐 인터뷰를 하셨는데 40대에 시작한 어떤 사이클리스트가 80대에 내셔널 챔피언을 하셨더라고요. 물론 좀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할 테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부분 극복 가능하다는 거. 자전거 실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. 그 피지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이 정신적인 부분, 지식, 정보의 측면, 그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, 뭐 학습하고 그리고 뭐 수행 능력, 인내심, 끈기, 식단, 회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내가 가진 불리한 신체 구조를 극복한다든지, 뭐 IQ, 기술, 뭐 효율적인 시간 관리 정말 너무 많은데. 이런 요인들을 한 단어로 그냥 뭐 재능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 성공하는 것과 이 실패하는 것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 이유를 모르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할 거고요.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틀립니다. 그러니까 나는 결국 노력했다, 최선을 다했다, 뭐 이런 이제 약간 동정심을 바라는 변명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.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또 뭐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프 시즌이라는 것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올 한 해 뭐 힘든 훈련이나 레이스나 내가 목표한 것들을 위해서 한계까지 또 밀어붙이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요. 몸에 또 휴식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통 이제 오프 시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약간 웅크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때는 몇 주 정도 아예 쉬는 게 좋고요.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타고 싶을 때 타는 정도. 그러니까 지나치게 쉬려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고.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하냐. 그러니까 다시 뭐 또 이렇게 훈련, 트레이닝을 막 빡시게 하고 싶고 아니면 또 자전거 타는 게 또 그리워질 때까지.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충분히 쉬었다고 이제 멘탈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뭐 딱히 정확한 어떤 뭐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넘버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정도 느낌이 들면 또 이렇게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시점이 오프 시즌이 끝나고 이제 베이스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뭐 그렇다고 또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쉬고 있다. 뭐 그건 그냥 오프 시즌 아니고 접은 거지. 남들 또 이제 온 시즌 시작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오프 시즌을 길게 가져간다. 그분은 자전거 접을 가능성이 중고 상태에 내 자전거 얼마인가 이제 시세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. 두 번째, 근력 운동, 부상 회복 치료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한테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좀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자. 자전거가 이제 반복적으로 몇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이라서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
뭐 자전거 타는 동작 중에 몸에 좀 약한 부분이 관여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부위가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뭐 인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모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그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 부상 부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내가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난 시즌에 약간 느꼈던 통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 삼아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. 자, 세 번째. 베이스 트레이닝을 좀 넓고 튼튼하게 가져가 보자.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간에는 고강도 인터벌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. 뭐 해봐야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. 물론 마음이 조급해서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고통 없인 결과도 없다. 막 이러면서 남들 쉴 때 앞서가야겠다. 뭐 나 오늘 시험 공부 안 했어. 그리고 밤새도록 시험 공부하고 오는 뭐 그러니까는 몰래 뭐 그래서 막 운동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신적인 면에서도 재충전을 해주자. 그렇다고 뭐 반드시 자전거를 처박아 놓고 쉬어라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접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. 12월에서 2월까지는 뭐 그냥 파워미터나 심박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이제 그냥 나가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나 이제 파워미터와 심박계는 꼭 차고 나가기를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그 데이터들이 나중에 또 활용이 가능하겠죠. 자, 네 번째는 오프 시즌의 마지막, 그러니까 베이스 트레이닝 기간의 초기 단계와 오프 시즌의 마지막은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될 수가 있어요.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이제 라이딩 때 최소한 이제 파워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제 라이딩 시간까지도 이제 이전에는 아무 계획 없이 타고 뭐 슬슬 타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뭐 즐기는 거에 포커스를 두었다면은 이제는 슬슬 시간도 정해놓고 내 베이스 수준은 어딘지, 내 존투 수준이 지금 어디쯤 올라와 있는지 파워미터와 뭐 심박 데이터가 주는 뭐 정보를 분석도 하고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한 목표도 세우고 또 훈련의 계획을 또 미리부터 짜보는 시기가 이 오프 시즌의 막바지 또는 베이스 트레이닝의 극 초반 단계가 될 수 있겠죠. 뭐 요 정도만 해주시면 뭐 오프 시즌을 너무 막 이렇게 길게 다룰 것도 없어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